오늘 해볼 게임은 원스 어게인이라는 게임입니다. 소년의 여름날의 사랑 이야기 라는 스토리의 게임인데요. 푹푹 찌는 여름날, 저희 여름날의 사랑 이야기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름날의 사랑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게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회를 놓칩니다. 시간을 돌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아쉬움을 달래곤 합니다. 모두가 시간을 여행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동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간을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느껴지세요? 게임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죠? 너무 부럽네요. 좋아요. 그럼 제가 시간 여행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눈을 감으세요. 저와 함께 숫자를 세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뜨면 축하드립니다. 시간여행에 성공하셨습니다. 5초 뒤에 세상에 도착하셨습니다. 말장난 아니야 이거? 웃기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이렇게 눈을 감으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이 너무 예쁘네요. 아직도 못 믿으시겠다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작별 인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가 10살이 되던 해 여름 오토방을 타고 달리고 있네요. 진짜 말 안 듣게 생겼다. 방이 진짜 돼지우리네. 첫 번째 여름. 여름방학이란 건 정말 길고 정말 덥구나. 오늘 날씨는 또 왜 이래? 잠깐만. mp3 시절이네. 와. 6월 6일. 맑음.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세요. 벌써 6일이라고? 여름방학은 며칠이나 남았지? 달력. 그려진다. 6일이면 오늘 내 생일이네요? 다행히 아직 많이 남았네. 여름방학 숙제는 어디 갔지? 쓰레기통에 박혀있는 거 아니야? 이걸 왜 쓰레기통에 박아놨니? 우리 엄마라는 주제네요? 엄마라고는 지갑에 있는 사진뿐인데 뭘 쓰라는 거야. 하기 싫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지갑인가? 어머니구나. 어머니 사진인가봐요. 굉장히 젊었을 때 사진인가보다. 피곤해. 잠이나 더 잘래. 이러고 밤까지 잔다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늦잠을 잤다는 걸 깨달았다.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을 빌어보세요. 이건 어선한 케이크지? 아무한테도 생일이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엄마는 날 낳고 바로 신부전 쪽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무섭겠는데? 마침 배도 고픈데 우선 먹고 나서 생각하자. 애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남들이 함부로 흘리고 가는 음식이나 주는 음식을 받아 드시면 안 됩니다. 생일 기분이라도 내볼까 하는 마음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손을 빌었다. 이 순간을 함께할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눈을 떴을 때 암홍색의 벽에 있었다. 앞에는 누군가의 실루엣이 있다. 왜 지금에서야 오는 거야? 빨리 와서 도와줘. 그녀는 나를 등지고 말했다. 나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도 알 수 없었다. 도와줄 거면 빨리 오고 안 도와줄 거면 괜히 귀찮게 굴지 마. 그녀가 말했다. 뭔가 지브리 캐릭터 느낌의 생김새네요? 고민을 하던 중 그 실루엣이 그녀가 몸을 돌려 나를 봤다.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엄마였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건 젊은 시절의 엄마였다. 지갑에 있는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다. 갑자기 눈앞에 한 줄기 불빛이 비쳤다. 엄마가 셔터를 눌렀다. 내가 내 물건이라도 망가뜨리고 도망가면 어떡해. 혹시 모르니까 한 장 찍어뒀어. 엄마가 말했다. 이렇게 뭐가 뭔지도 모르는 채로 엄마가 사진을 현상하는 걸 돕기 시작했다. 현상이 끝나자 엄마는 내게 필름 한 통을 선물로 줬다. 그리고는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나는 거실 소파 위에 누워있다. 피곤했는지 나도 모르는 새에 잠이 들었다. 따뜻한 느낌이네.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냥 꿈이었구나. 하지만 주머니 안에는 필름 한 통이 들어있었다. 이게 뭐지? 내가 정말로 시간여행이라도 한 건가? 엄마가 준 필름이잖아. 나는 바로 달려가 케이크를 왕창 사서 촛불을 붙였다. 눈을 감고 소원을 비는 걸 수없이 반복했다. 하지만 나와 케이크는 어디로도 가지 않았다. 달라진 거라고는 초가 다 녹았다는 것 뿐이다. 결국 나는 포기하기로 했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헷갈린다. 꿈일까? 현실일까? 올해 여름은 그냥 이렇게 끝나는구나. 두 번째 여름. 생일날이네? 똑같은 날이네? 근데 날씨는 바뀌었어. 첫 번째 숙제가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다니. 우리 엄마는 사진작가다. 여름방학 동안 어머니는 필름 사진 현상하는 법을 가르쳐주셨다. 드디어 다 했네. 피곤하다. 잠이나 더 자자. 하루종일 잠만 자네?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을 빌어보세요. 아, 1년이 지난 거구나. 잠에서 깼을 때 작년 여름에 케이크가 또 나타났다. 설마 이게 시간 여행을 하게 해주는 케이크인가? 나는 재빨리 눈을 감았다. 두 손을 모으고 소원을 빌었다. 엄마가 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이번에는 바다야? 다시 눈을 떴을 때 눈앞엔 바다가 펼쳐졌다. 비닐봉지 하나가 공중에 떠있다. 내 생각엔 또 시간여행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엄마가 먼 곳에 바위 위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였다. 엄마도 나를 보았다. 엄마는 내게 손을 흔들었다. 나는 앞으로 걸어갔다. 며칠 전에는 내가 내 친구 소개로 도와주러 온 앤 줄 알았어. 하지만 그 뒤로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 넌 누구야? 엄마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저는 얼마 전에 이사를 왔는데요. 거기 집에 암실이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보러 왔어요. 나는 거짓말로 둘러댔다. 사진에 흥미가 있나 보네? 엄마는 호기심에 내게 물었다. 네, 근데 카메라는 없어요. 나는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자, 내가 기본적인 건 가르쳐줄게. 엄마는 카메라를 건네며 말했다. 찍고 싶은 풍경에 대고 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초점을 맞춰야 해. 초점이 맞는 부분만 선명하게 나오거든. 여기서 초점을 맞춰줘야 되나봐요. 귀엽다. 애기들인가봐. 저희랑 숨바꼭질 하실래요? 카메라 앞에 아이가 다가와서 물어본다. 나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래, 오랜만에 해볼까? 엄마는 오히려 흔쾌히 승낙했다. 같이 노는 수밖에 없었다. 술래 정해야죠. 아이들이 말했다. 빠! 어차피 정해진 결말이죠? 내가 졌다. 술래가 됐다. 다들 빨리 숨어. 너도 몰래 눈 뜨면 안 돼? 엄마가 말했다. 나는 눈을 감고 숫자를 셌다. 안 돼! 또 돌아가 버렸.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이미 방으로 돌아와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케이크도 없어졌어. 엄마도 없어졌어. 되게 아쉬워하네요. 아쉬울만 하지. 올해 여름은 많이 방황한 것 같네. 애정결핍인지도 몰라. 사람이 추락하는 모습의 그림 같아요. 세 번째 여름. 여름 내내 케이크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또 생일이 됐구나. 6월 6일.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입니다. 아, 이걸 적어놓은 거구나. 어차피 할 것도 없는데 시간 여행하는 방법이나 알아보자. 첫 번째 방법은 어두컴컴한 방 안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가고 싶은 장소를 집중해서 생각하는 거다. 퍼즐이네요. 시간은 자꾸만 흘러간다. 하지만 결국 나는 어디로도 가지 못했다. 첫 번째 방법 실패. 두 번째 방법, 힘차게 앞으로 뛰면서 점프하면 된다던데? 그러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무슨 시간을 달리는 소년이? 뭐야? 유치원 깨버린 거야? 결국 나는 몸만 상하고 시간 여행에는 실패했다. 너무 피곤하고 졸리네. 좀 쉬자. 케이크다. 일어났을 땐 익숙한 케이크가 내 옆에 있었다. 나는 재빨리 눈을 감고 시간 여행을 시도했다. 엄마를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버스 정류장이네. 하늘 굉장히 예쁘네요.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버스 정류장에 있었다. 주위엔 사람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오토바이 몇 대가 내 앞을 지나가고 그중 한 대가 멈춰섰다. 엄마였다. 좀 얻어 탈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응, 사진 좀 먼저 찍고. 엄마는 내게 헬멧을 건네주었다. 아이를 좋아하시나봐. 굉장히 우호적이시네요. 그렇게 나는 성인용 헬멧을 쓰고 출발했다. 가는 도중에 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찍혀버렸다. 누가 찍어준 건데 이거? 이렇게 엄마를 여기저기서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다. 엄마는 내게 카메라도 빌려줬다. 느낌 좋다. 나는 노출을 조절하는 법도 배웠다. 가는 길에 우리는 슈퍼 앞에 멈춰섰다. 우리는 슈퍼 바깥에 앉았다. 나는 행복하게 아이스캔디를 먹고 엄마는 담배만 피웠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할까. 아이스캔디를 먹고 카메라를 슬쩍 들어 렌즈를 내 쪽으로 향하게 하고 셔터를 지그시 눌렀다. 셀카라는 거죠? 뭐야? 엄마는 곁눈질로 내게 물었다. 실수로 눌렀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조심해, 내 필름을 낭비하지 마. 엄마는 허공에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말했다. 쉬고 나서 우리는 계속 길을 떠났다. 어느덧 초저녁이 되었다. 집으로 오면서 밀목이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달라고 했다. 떠나면서 엄마는 내게 손을 흔들며 또 만나자고 했다. 아래를 보니 카메라가 아직도 내게 있었다. 혹시 이게 있다면 엄마를 다시 만날 수도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멜로디에 맞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이미 방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귓가엔 똑같은 멜로디가 맴돌고 있었다. 올해 여름은 사진에 푹 빠지게 되었다. 점점 성장하고 있네요. 네 번째 여름. 팔다리가 축축 늘어났어 그냥. 내년 여름 케이크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린다.
6월 6일. 날씨는 맑고 구름은 적습니다. 짧은 노을이 더 기억에 남는 법. 꿈? 사진작가. 모르겠다. 설마 이 모든 게 그저 꿈이었다고? 피곤하네. 좀 자두자. 아직도 돌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 오랫동안 기대하던 케이크가 나타났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다시 시간 여행을 했다. 눈을 떴을 때 내 앞에 미닫이 문이 있었다. 문을 열었다. 집인데? 항상 담배를 피우고 계시네요? 엄마는 소파 위에서 자고 있었다. 나는 카메라를 들어 그 순간을 포착했다. 힐칵 소리에 엄마가 잠에서 깼다. 거기서 뭐하니 꼬마야? 엄마가 물었다. 집에 들어왔는데 놀라지도 않네? 저번에 주신 필름 다 썼어요. 현상해 주실 수 있어요? 나는 그 필름을 들고 엄마에게 가서 말했다. 엄마는 담배에 불을 붙이더니 외투를 집어들었다. 그래? 근데 지금은 사진 찍으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엄마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나는 당연히 흔쾌히 승낙했다. 가는 김에 필름도 한 통 가져다줘. 엄마는 책상을 가리키며 말했다. 분홍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토바이에 올라타 해가 떠있는 방향을 향해 달리다가 와, 노을이 진짜 예쁘다. 벼랑 끝에 멈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맞추고 길을 조절해주면은 아, 노을이 진짜 예쁘네요. 나는 울타리에 앉아 해가 천천히 지는 것을 바라봤다. 엄마도 울타리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얼마 전에 선생님이 장래희망을 물어봤어요. 제 꿈은 사진작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엄마에게 말했다. 괜찮은 자질이 있는 것 같아.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했다. 누나는요? 내가 엄마에게 물었다. 나만의 사진전을 열어보고 싶어. 아빠가 와서 내 작품을 감상해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말했다. 어렸을 때부터 아빠랑 같이 사진을 찍었거든. 하지만 아빠는 20년 전에 카메라 한 대랑 편지 한 통만을 남기고 사라지셨지.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 현주로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잠시 떠나야 한다고 했어. 어머니도 슬픈 사연을 가지고 계시네요. 담배도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나는 웃으며 엄마에게 물었다. 담배를 피우면 아빠랑 함께 있었던 날들이 생각나니까. 담배를 피우는 걸로 아빠를 그리워한다고 볼 수도 있지. 엄마는 담담하게 말했다. 자, 여기 보세요. 나는 카메라를 들고 엄마에게 말했다. 셔터를 눌렀다. 매년 엄마와 이렇게 사진을 남기게 되네요. 이건 뭐야? 엄마는 호기심에 내게 물었다. 이건 셀카라는 새로운 촬영 기법이에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시간이 늦었네. 돌아가자. 엄마가 말했다. 떠나기 전에 빠르게 사진을 한 장 찍었다. 집에 오는 길 태양도 천천히 바다의 품을 안고 있다. 지난번처럼 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엄마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어폰을 끼우고 노래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고 원래의 시간으로 돌아간다. 올해 여름은 여름의 일몰이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걸 처음 알았다. 5번째 여름. 올해도 엄마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6월 6일. 다른 사람의 태양이 되게 좋은 날입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 기다리고 기다리던 케이크가 나타났다. 나는 바로 눈을 감고 시간을 여행한다. 문을 열었다. 또 미닫이 문이나? 네, 좋지 않네 표정이. 엄마가 나를 봤다. 하지만 엄마는 내게 가라는 손짓을 했다. 저는 기분이 안 좋아. 다음에 다시 찾아와. 엄마는 고개를 떨군 채로 말했다. 오빠가 물려준 카메라가 고장났는데 수리할 부품을 찾을 수가 없어. 엄마가 말했다. 내가 아는 사람이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카메라를 들고 말했다. 정말? 엄마는 나를 바라보며 불었다. 가져가. 어차피 고치지도 못할 텐데.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떠났다. 어디서 고치는 거지? 아, 현재로 돌아와서 그렇게 다시 나의 시간으로 돌아왔다. 바로 인터넷에서 관련된 부품을 찾았다. 그리고 1년을 또 기다리는 거야? 한번 테스트해보니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했다. 1년 후 나는 문을 열었다.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 자세 그대로 담배를 피우고 계시네요. 엄마는 소파 위에서 자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서 엄마를 깨워 수리된 카메라를 건네줬다. 엄마는 카메라를 받아들고 테스트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웃었다. 그에 대한 답례로 음료수와 과일을 줬다. 엄마는 늘 그렇듯이 담배를 피우며 음료수만 마셨다. 엄마는 내게 좋아하는 음악을 소개해주고는 고맙다는 인사를 수도 없이 반복하며 도대체 어떻게 고친 건지 알려달라 했다. 우리 기념으로 셀카 한 장 찍어요. 나는 화제를 돌렸다. 카메라를 들고 우리를 향해 렌즈를 돌렸다. 엄마도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하나, 둘, 셋. 그날 밤 우리는 아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끝한 느낌이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이미 방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엄마와 대화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올해 여름은 뭔가 성장한 것 같네. 7번째 여름. 노래도 못 들으니까 너무 지루해. 노래를 왜 못 듣죠? 카메라 관련된 책이네요. 책도 질릴 만큼 받고 잠이나 자자.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 여름 내내 가장 기다렸던 케이크가 또 나타났다. 같은 케이크, 같은 시간여행. 하지만 매번 다른 기분이다. 이번에는 어떤 곳으로 시간여행을 하게 될까?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사진전에 와 있었다. 어머니의 사진전인가? 아주 재미있는 콘셉트인 것 같다. 미래. 나는 사진전을 걸으며 감상한다. 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이거 사진을 보고 계시네요? 한 작품을 응시하고 있는 엄마가 보인다. 무슨 사진일까? 작품 속의 인물은 다름 아닌 우리였다. 엄마는 내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나와서 그런 거겠죠? 나는 신나서 말했다. 나도 마음에 들어. 엄마도 웃으며 말했다. 너는 미래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 엄마는 계속해서 물었다. 저는 미래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죠. 누나는 미래가 얼마나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웃으며 물었다. 엄마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서는 근데 여기 괜찮나요? 사진 전시회인데 생각해본 적 없어. 생각나면 말해줄게. 사실 너 미래에서 온 거지? 엄마는 내게 견눈질을 하며 말했다. 이게 알았지? 그리고 엄마는 내 아이팟을 꺼냈다. mp3를 두고 왔구나. 이거 우리 워크맨이랑 비슷한 것 같아. 하지만 분명 지금 시대의 물건은 아니야. 엄마는 담배 한 모금을 피우고 말을 이었다. 솔직하게 말해! 인정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비밀은 꼭 지켜주세요. 나는 당황하며 말했다. 정말 시간을 달리는 소년.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시대야? 그녀는 신나서 물었다. 엄마에게 어서 말해. 내가 당신 아들입니다. 말해. 미래는 볼 수 없는 걸 보고 싶었거든요. 나는 진지하게 말했다. 너한테 중요한 거야? 안 보면 안 돼? 그녀는 호기심이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네, 꼭 보고 싶었어요. 나는 사진을 보며 말했다. 그럼 봤어? 엄마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남은 건 제가 본 걸 필름에 기록하는 일뿐이에요. 나는 필름을 들고 말했다. 그럼 제대로 찾아왔네? 준비됐어? 같이 가자. 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렇게 매년 여름방학은 엄마와 나 오토바이가 함께했다. 많은 곳을 다녔다. 그 몇 년간의 여름, 필름 가득히 추억을 남겼다. 이제 타이틀이 수북한 성인이 됐네요. 어느덧 또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 다음엔 같이 캠핑을 가기로 했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일까. 6월 6일 밤하늘이 밝으니 별을 보기 좋다. 대학교에 들어갔구나.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 지난 몇 년간 그랬던 것처럼 케이크가 나타났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 케이크를 보면서 난 자연스럽게 눈을 감았다. 캠핑을 생각하며 눈을 떴을 때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펼쳐졌다. 멀리엔 모닥불과 그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저 왔어요!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다가가 보니 그곳에 있던 건 남자였다. 죄송해요. 사람을 잘못 봤네요. 여기는 어디죠? 나는 당황하며 물었다. 여긴 내 시대는 아닌 것 같네. 남자는 대답했다. 나는 멍해졌다. 설마 이 남자는 시간여행에 대해 알고 있는 건가? 아저씨도 이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긴장하며 물었다. 아마도 시간과 공간의 경계라는 것도 좀 흐려지기 시작했어. 그는 담배를 눌러 끄면서 말했다. 그리고는 새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손 안 잡아. 그는 담배를 입에 물고 나에게 말했다. 나는 그의 옆에 있는 나무 밑동에 가서 앉았다. 그럼 아저씨는 누구예요? 나는 궁금해져서 물었다. 내가 시공의 관찰자라고 하면 믿을래? 그는 웃으며 말했다. 뭔가 멋있는데요? 그럼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나는 궁금해져서 물었다. 그는 미소를 짓고 별들을 쳐다보며 담배 한 모금을 내뿜었다. 그냥 관찰자의 신분으로 이 세계의 다른 시공을 관찰하는 거지. 과거, 현재, 미래. 다른 시공을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관찰하고 기록해. 사실 책 읽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아. 마음대로 다른 챕터나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 거지. 어느 페이지에서 끝나는지는 몰라. 어쩌면 빈 페이지일지도 몰라. 그는 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갑자기 고요한 밤하늘에 불꽃놀이가 시작되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그는 내게 말했다. 이번에는 새해였군요. 정말 아름답네요. 금방 끝나는 게 아쉽긴 하지만.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럴지도 몰라. 짧긴 하지만 중요한 건 네가 얼마나 찬란하게 반짝였는가지. 그러니까 불꽃놀이처럼 빛나는 삶을 살자. 그는 손에 불꽃을 보며 말했다. 멋진 말이네요. 이렇게 저녁 내내 우리는 모닥불 앞에 앉아 있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시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일어났네요. 내가 깨어났을 때 나는 이미 방으로 돌아와 있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별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벌써부터 내년 여름이 기대되기 시작했다. 올해 여름은 밤하늘의 불꽃놀이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마지막 여름방학이 있을 때가 그립네. 회사원이 됐나봐요. 6월 6일 맑음. 인연을 다시 만나기 좋다. 강아지다. 와, 울기야. 방꾸러기 강아지. 세상에. 저럼 쉬는 날인데 좀 자두자. 나타났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 케이크가 또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엔 모니터에 축하 메시지가 달라졌다.
생일 축하합니다. 마지막 소원을 빌어보세요. 아, 왜 그래? 왜 마지막인데? 설마 시간 여행에도 횟수 제한이 있던 걸까? 난 재빨리 눈을 감았다. 머릿속엔 엄마뿐이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해변의 거리에 있었다. 엄마는 맞은편 길목에 와 있었다. 나 배가 불러. 드디어 왔구나. 어딜 다녀온 거니? 너무 오랜만이네? 엄마는 내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담배도 피고 있지 않아요. 아이를 가지게 됐나봐. 배가 불러온 엄마의 모습을 보고 나는 멍해졌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생각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났다. 아, 엄마와의 여름의 마지막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이 여름에 엄마를 잊는 건 싫어요. 내가 진작에 말했더라면 무슨 방법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터져나오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걱정 말거라. 다 알고 있었단다. 괜찮을 거야. 미리 다 준비해뒀거든. 엄마는 손을 뻗어 나를 위로하며 말했다. 정말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눈물을 삼키며 물었다. 있지. 마지막으로 캠핑을 가는 거야. 가자. 엄마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네, 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는 해변에서 캠핑을 하기로 했다. 우리도 기념으로 한 장 찍자. 하나, 둘, 셋. 엄마는 카메라를 꺼내 내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일몰을 기다렸다. 어느덧 밤이 되었다. 우리는 모닥불 앞에서 별을 바라보았다. 나는 모든 필름을 건네주었다. 이것도 현상해줄 수 있어요? 다시는 이 시대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내가 말했다. 엄마, 볼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나를 보며 말했다. 우리는 계속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엔 갑자기 불꽃놀이가 시작되었다. 내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불꽃놀이를 보러 간 적이 있어. 아직도 아버지가 한 말이 기억나. 인생은 짧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찬란하게 반짝였는 거라고. 할아버지였구나. 엄마는 밤하늘의 불꽃놀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연기가 서서히 밤하늘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나도 슬슬 졸리기 시작했다. 피곤하지? 돌아가자. 엄마는 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나는 아쉬운 듯 물었다. 다음에 내 사진전을 보여줄게. 어때? 엄마는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말했다. 좋아요, 그럼 약속한 거예요? 나는 새끼손가락을 걸며 말했다. 약속할게. 마지막 장소에서 기다릴게. 안녕. 엄마는 나를 안아주며 말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이미 방으로 돌아와 있었다. 엄마의 따뜻한 온기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창밖의 별들은 여전히 눈부시게 빛났다. 혼자서 보내는 여름은 매일매일이 똑같은 것 같아. 몇 번의 여름이 지났는지 모르겠다. 생일 케이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잊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리움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어느 날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었다. 열어보니 사진전에 도착해 벽에 걸린 작품들을 보니 모두 내가 엄마와 찍은 사진이었다.
아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와 처음 만났을 때 왠지 모르게 친밀감이 느껴졌어. 오토바이를 타고 여기저기 사진을 찍으러 다니던 시간들이 너무 그리워. 넌 밤하늘의 불꽃놀이처럼 찬란했어. 짧았지만 찬란하게 나를 비췄지. 어쩌면 네가 시간여행을 하게 된 건 과거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는지도. 지난번에 네가 물어봤었지. 미래란 건 얼마나 멀리 있는 거냐고. 미래라는 건 안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 안아줘서 고마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싶어. 그리고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해서 오늘 게임 원스 어게인 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벼운 사랑 이야기인 줄 알고 틀었다가 그냥 눈물 한 바가지 쏟고 게임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중한 부모님께 한번 안부 전화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지,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한테 좋은 표현들을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